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거 준비해봤어요.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꼭 봐야 할 영상. 세 가지 체크할 겁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이 뭔지, 보험 가입 시의 우선순위는 뭔지, 그리고 제가 가입하는 보험 제한인데, 사실 지난번에 올린 영상도 그렇고 지금 올리는 영상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그 상담 프로세스별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 지금 찍는 거고요.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시작할게요. 자,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이 뭘까? 이거에 대한 답은 이거를 고민해야 찾을 수 있어요. 나한테 살면서 닥칠 수 있는 위험이 뭘까? 이거에 대한 답이 이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위험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위험이고, 세 번째가 배상 책임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신체적인 위험은 뭐냐면 아프거나 다쳤다, 혹은 신체 기능 완전히 못 쓰게 됐다, 불구가 됐다, 혹은 생각보다 빨리 사망했다, 소득은 없는데 무지하게 오래 산다. 이게 뭐냐?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위험인 거죠. 그러면 얘는 실손의료비 보험 들어야 되고, 뭐 입원비, 수술비, 그 다음에 진단자금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겠죠. 후유장애 보험금 들어야 되고, 사망보장해야 되고, 노후자금, 연금 준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고, 재산상의 위험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건, 예를 들면 주택, 자동차 이런 거 있죠. 그게 그 가치를 상실하는 위험이에요. 그게 재산 위험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본다라면은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 위험은 뭐냐면은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제3자, 다른 사람한테 뭔가 피해를 줬다.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 책임이 배상 책임인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불 났어요. 불은 번지잖아요. 다른 집까지 불이 옮겨서 다른 집 재산을 태웠다. 그거 내가 보상해줘야 돼요. 화재 배상 책임. 우리 집에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가 지나가던 행인, 택배기사 발을 물었어요. 치료비, 일 못하는 기간 동안에 소득상실 이런 거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입니다. 사고를 냈는데 내가 냈어요. 가해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상 책임이고, 다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들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야, 지금도 내가 지금 보험료 때문에 숨차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다 가입하면은, 어떻게 보험료 대다 죽겠다! 이럴 수 있죠. 맞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돈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뭘 정해야 되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뭐를 또 해봐야 되냐? 이 위험들이 어떤 위험들이냐? 손실 발생 가능성과 손실의 심각성을 갖고 각각의 위험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 위험이 나한테 닥쳤어. 끝장이다. 회복 불가능해. 나는 이제 파산이야. 요번 인생은 글렀어. 그런 경우 치명적 위험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있는 돈 갖고서는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와야 되겠죠. 빚을 내야 되겠죠. 그 정도 수준의 손실, 중요한 위험. 지금 있는 돈 갖고 해결이 된다. 뭐 그냥 버는 돈 갖고 해결이 된다. 일반적 위험입니다. 그러면 이 치명적 위험이냐, 중요한 위험이냐, 일반적 위험이냐라는 거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신입사원인 사람 혹은 신혼 부부인 사람과 재벌 회장님의 이 손실의 심각성을 느끼는 체감 정도는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5천만 원의 손실이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5천만 원은 뭐 그냥 용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치명적인 위험은 뭐냐? 고도후유장애, 조기사망, 장기생존, 배상 책임, 화재보험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 위험이냐? 보세요. 뭐 다른 것들은 다 아실 건데 배상 책임 위험은 있잖아요. 이게 치명적인 위험. 이거 간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간과하셨다가 진짜 이번 인생 끝장납니다. 뭐냐면
이 배상책임 위험은 우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개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 집 개가 사람을 누구를 물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손흥민이 발을 물 수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이 노숙자일 수도 있어요. 손흥민이 발 물면 끝나는 거예요. 그자네, 그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손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 금액을 예상할 수 없다. 치명적 위험으로 보셔야 돼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돼요. 화재 마찬가지지. 빚내서 3억짜리 집 사는데 빚이 2억인데 집이 날라가 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다 날리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소득상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 두셔야 되고, 치료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소득상실이 올 수 있으니까 진단자금도 챙겨야 되고, 교통사고, 민형사상 책임, 벌금, 이런 것들, 벌금 3천만 원, 합의금 1억인데, 그거 통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죠. 2번 골절 홀인원 치아, 이거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넣어드려요. 골절 같은 것들. 네. 왜냐면, 나 뼈 부러졌는데 나 보험료 15만 원씩 내고 있는데 뼈 부러졌는데 나 안 나온다고? 또 보험 제대로 한 거? 네. 민망하잖아요, 설계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넣어드리고. 있다!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이런 것들입니다. 노란색은 필수. 예? 요까지도 필수라고 보셔요. 예, 실손, 후유장애 진단비, 사망보장, 연금보험, 일배책, 화재보험, 자동차, 수술, 운전자 연금보험. 얼마냐 그러면 이거 다 하면 얼마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잡아야 되고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다른 사람은 여기에 얼마를 지출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후회를 안 해요. 운전자 보험 10,000원이면 되는데 5만 원, 10만 원씩 적립이라고 적립. 예? 그 돼지저금통에 넣는 것보다 못해. 돼지저금통은 원금이라도 보존되지. 이건 보험이라 그것도 안 된다고요. 예? 화재보험도 마찬가지고. 운전자 보험 10,000원, 일배책 1,000원, 화재보험 10,000원, 실손 10,000원. 이거 다 합쳐서 30,000원. 예? 그 다음에 후유장애 진단비, 수술비 이거는 이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살잖아요. 인생은 생로병사의 여정이다 이래. 근데 이게 순서대로 안 와. 예? 순서대로 오면 괜찮아요.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 멋있게 늙어. 잠깐 아파. 돌아간다. 이분은 참 복받은 인생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요렇게 된다든지 요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얘가 무지 길어진다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팠을 때 나오는 보장, 생존 보장은 손보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일배책 가입하려면 손해보험 설계사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 생명보험사 설계사님들이 들으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 쓸 돈, 나이 들어서 쓸 돈, 사망했을 때 쓸 돈, 예. 저는 종신보험에 추가 납입 추천을 해드려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제 생각이라고. 제 생각. 보험을 제일 먼저 가입하셔야 될 거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 상품을 통해서 진단 후유장애, 그 다음에 일배책, 운전자, 화재 이런 거 준비하시고 나는 따로 사망보장을 종신보험을 통해서 준비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럼 손해보험에서 상해, 다쳐서 죽었을 때 나오는 돈은 필수 담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질병 사망을 좀 여건 되는 대로 손보 쪽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손보 쪽만 챙기는 거 아니냐? 할 수 없죠. 그리고 여유가 된다. 그럼 노후자금하고 나중에 10년 이후에 쓸 돈이라든지 사망보장은 종신에 추가나. 이건 또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제가 또 영상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하셔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통장을 쪼개는 거거든요. 이게 돈을 모으는 상품이 있고 늘리는 상품이 있고 지키는 상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통장은 좀 이따 쓸 돈, 좀 더 이따 쓸 돈, 한참 뒤에 쓸 돈, 영역이 9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보장, 손보하고 종신으로 사망과 생존 보장 충분히 커버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은 원금이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원금 도달하면 얘 따라올 상품도 흔치 않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단기간에 쓸 돈은 어디다가 넣어놓냐? 추가 납입하시라고.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이 돈은 이자가 높아요. 물론 사업비 한 2% 정도 떼는 회사가 대부분인데 지금 은행 예금 금리 뭐 1%밖에 안 되는데 여기 2% 중반 후반 준다고. 그러니까 1년 뒤에 쓸 돈만 아니고 뭐 2년 3년 그 정도 뒤에 쓸 돈이면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그러면 이 9가지 영역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게 된다? 갖고 가게 된다. 이게 제가 드리는 내용이에요.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은 우선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올바른 기준 있죠? 7가지 체크리스트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이 잡으시고 얘기를 하시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계를 해주세요. 설계사님한테. 물론 설계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방법도 고려해 보실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납득이 된다. 그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다 받고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큰일 나면 누구 원망할 건데? 반드시 확인을 하셔라라고. 가입을 고려 중이다 그러면 닥칠 수 있는 위험이 뭔지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보험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판단하시고 납입 능력에 맞게 보험료 예산을 어느 정도를 내야 되겠다 정하시고 살아있을 때 보장은 손보, 사망과 장수 위험은 생보로 갖고 가시게 되면 아주 균형이 잘 맞는 보험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시게 될 거다.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로 제가 추천하는 회사의 가입 설계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담보를 얼마를 넣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 담보를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보장은 왜 넣었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 체크,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